반갑습니다. 에듀파이어 기술학원에서 인사드리는 소방시설관리사 신민우라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얘기해 볼 주제는 소방설비기사, 그 중에서도 전기 분야의 당락을 좌우할 수 있을 만큼 합격이냐 불합격이냐를 결정 지을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요소인 전선가닥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 강의는 어떤 분들이 들으면 도움이 되느냐, 내가 단 한 번도 소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소방을 접해 본 적이 없고 단 한 번도 발신기 세트의 뚜껑을 열어서 단제대로 본 적이 없다, 이런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강의예요. 일반적으로 뭐 소방업에 종사를 하셨다거나 소방에 대한 지식이 있으신 분들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겠지만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분들이 보시기에 굉장히 개념 정립에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개념 정립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왜 그런가 하면 사실 전선가닥수 공부를 바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시작하셔도 돼요. 뭐 원리만 바로 공부를 하셔도 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점들이 생기느냐, 앞으로 공부하시게 되는 전선가닥수의 공부가 전부 다 암기 파트가 돼버려요. 전부 암기를 통해서만 전선가닥수를 외워야 됩니다. 물론 암기하셔서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암기하셔서 합격하실 수 있는데 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전선가닥수에서 나오는 설비들이, 전선가닥수 파트에서 나오는 설비들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자동화재 탐지 설비 가장 많이 나오고, 뭐 비상방송 설비, 옥내소화전 설비, 스프링클러 설비, 스프링클러 설비는 뭐 습식이냐 주비작동식이냐로도 나눠지고, 그 다음에 뭐 가스계, 배연창, 제연, 그 다음에 뭐 도어릴리즈, 이렇게 굉장히 여러 가지 설비들이 나오죠. 이 설비들이 필요한 전선가닥수가 다 다르고 명칭도 다르고 종류도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많은 거를 암기를 통해서 합격을 하실 수는 있지만 합격하고 난 이후에 휘발성이 굉장히 강해요. 일주일만 지나면 다 까먹어버립니다. 실무를 하시지 않고 오로지 공부만 통해서 합격을 하신 분들에 한해서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자격증은 땄는데 실무에 가서 이제 직접적으로 일을 하시려고 하면 그때 배웠던 내 지식들과 이미 머릿속에 다 날아갔기 때문에 매칭이 전혀 되지 않아요. 진짜 1도 기억 안 납니다. 왜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드리느냐, 제가 딱 그랬습니다. 제가 실무적인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암기를 통해서만 어렵게 외워서 합격은 했죠. 합격은 했는데 이제 실제로 일을 하러, 점검을 하러 갔는데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전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전선가닥수가 암기 공부가 아닌 좀 개념을 잡고, 이번 강의를 통해서 가장 기초적인 개념을 잡고 그 이후에 차근차근 연동 개념을 통해서 암기가 아닌 이해를 통해서 전선가닥수를 산정하자. 아시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발판이 되는 개념을 지금 설명을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들어가시기 전에 전선가닥수가 당락을 좌우할 만큼 중요하다고 했는데 왜 그런가 한번 보고 가셔야 되겠죠? 우리 공부를 하기 위한 동기부여를 받기 위해서. 보시면 요게 전기 분야의 평균적인 출제 분포라고 보시면 됩니다. 평균적인 출제 분포인데 여러분들이 좀 보시기 쉽게 가시화시켜 놓은 표라고 보시면 되는데, 전선가닥수가 당락을 좌우할 만큼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가장 분포를 많이 차지하는 요 녀석이 아닐까 라고 많이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답은 요 밑에 나와 있지만 차근차근 보시자면 먼저 요 부분이 도면이에요. 도면. 저희가 전선가닥수를 포함하고 있는 도면 파트입니다. 요 부분이 작으면 한 문제에서 많으면 4문제까지 나왔어요. 4문제까지 나왔었는데 뭐 한 문제나 4문제가 나오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한 회차에 한 10년 동안 한 번씩, 딱 한 번씩 나올 정도로 한 문제가 나온 거나 4문제가 나오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보통 2문제에서 3문제가 나오는데 배점으로 따지면 한 30점에서 40점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30점에서 40점 정도 왔다 갔다 하고, 그 다음에 보이는 이 부분이 계산 문제예요. 계산 문제. 가장 작게는 한 문제부터 가장 많게는 6문제. 꽤 많이 나왔었죠. 6문제까지 나왔었습니다. 평균적으로는 뭐 3, 4문제 정도 나오신다고 보시면 되고, 배점상으로는 한 15점에서 20점 정도 나온다. 평균적으로 나오고, 그리고 이 부분이 시퀀스. 시퀀스는 아예 안 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아예 안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많이 나올 때는 3문제까지 나온 적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한 문제 정도 나와요. 평균적으로 한 문제 정도 나오고 배점은 뭐 10점 정도, 평균 10점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암기 파트죠. 우리 뭐 화재 안전 기준이라든지 암기 파트인데 주로 한 35점에서 40점 정도로 가장 많은 분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기타 부분은 신출 문제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신출 문제 어떤 것들이냐, 만점 방지용으로 틀리라고 내는 것들, 그런 것들. 예를 들어서 형식 승인 기준 있죠. A4 용지로 뽑아 놓으면 막 이만큼씩 나오는 그런 형식 승인 기준 중에 일부분을 발췌를 해서 내는, 정말 틀리라고 내는 신출 문제, 이런 것들은 이 부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전선가닥수 부분이 당락을 좌우하느냐라고 말씀드리느냐, 사실 나머지 부분들은, 특히 암기 부분은 정해져 있어요. 이 기사 시험 자체가 저희가 문제은행식 시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첫 문제가 있어. 첫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 필요한 문제들을 골라서 시험을 내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은행식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특히 암기 파트의 경우에는 화재 안전 기준 중에서 우리가 기계 부분 빼고 우리에게 오롯이 필요한 전기 부분을 놔두면 크게 양이 많지가 않습니다. 또 거기서 나올 부분은 또 한정적이야. 그러다 보니까 매회 여러 번의 시험을 치고 나면 또 어쩔 수 없이 예전에 나왔던 것들이 반복되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문제은행식처럼 똑같은 문제가 간혹 가다가 나온다. 똑같이 작년과 기출 문제가 똑같이 나오거나 조금만 변형돼서 나오거나, 이런 것들이 암기 파트에서는 이루어지고, 그리고 계산 문제는 뭐 수치까지 완벽하게 똑같이 나오는 경우는 좀 드물긴 하지만 얘도 어렵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이 계산 문제를 사람들이 많이 어려워 하실 수 있는데, 계산 문제 그리고 특히 전기 파트는 기계 파트에 비해서 공식만 암기하면 그냥 단순 대입입니다. 굉장히 단순해요. 기계 파트는 공식 암기는 물론이거니와 우리가 그 공식을 이해를 하고 어느 정도 이해를 수반한 상태에서 문제를 읽고 헤쳐나가야 되는 건데, 전기 파트는 단순히 공식 암기만 하면 그냥 문제에 나와 있는 답을 갖다 놓기만 하면 됩니다. 그냥 계산기 두드리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우리 전기에서 필요한 공식은 17개 정도 되거든요. 총 17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 많이 나오는 거는 뭐 한 12개, 13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공식들만 알고 있으면 단순 대입이다. 그래서 이것도 수치까지 똑같이 나오기는 힘들지만 공식만 알고 있으면 수치를 조금 변경해서 쉽게 계산할 수 있는 파트이기 때문에 이것도 암기에 가깝다고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이 부분, 도면 부분, 전선가닥수 부분은 어떠냐? 적당히 어렵기도 어렵고 적당히 복잡하기도 복잡합니다. 그런데 신출로 다양한 케이스로 내기도 쉽고, 그런데 매기실 때 딱 또 답안은 또 명확하게 떨어집니다. 다시 적당히 어렵고 적당히 복잡하고, 그리고 문제를 좀 꼬아서 좀 색다르게 내기도 좋은데 거기다가 답안도 딱 명확하다. 뭐 여러 가지 나올 수가 없다. 딱 답안도 명확하기 때문에 채점할 때도 편하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가장 신출 문제가 많이 나오고 가장 다양하고 여러 가지 케이스의 문제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당락을 좌우한다. 우리가 이 전선가닥수 부분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정말 여러 가지 케이스들을 섭렵하고 오롯이 이해를 통해서 새로운 문제가 나와도 당황하지 않고 풀 수 있어야 합격할 수 있는 부분이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선가닥수가 중요하고, 그만큼 또 초보자 분들께서는 단순한 공부 암기가 아닌 개념을 먼저 정립을 하고 그 위에 전선가닥수를 산정하는 공부 방법에 대해서 접근하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개념을 한번 가장 기초적인, 정말 기초적인 개념을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이 강의를 찍는 거거든요. 지금부터 그러면 가장 기초적인 개념 정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 전기 회로도는 정말 많은 분들이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봐오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전기 회로도인 꼬마 전구를 밝히기 위한 전기 회로도인데, 이 보편적인 전기 회로도를 통해서 우리가 소방에 접목시킬 만한 개념을 몇 가지 가져오자는 거지. 우리가 익숙한 거를 통해서 그럼 좀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꼬마 전구 있고,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건전지 있습니다. 건전지. 얘네를 밝힐 전원이 있어야 되겠죠. 건전지가 있고, 그리고 조작 스위치가 있습니다. 수동 조작 스위치. 평상시에는 이렇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회로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끊어져 있다가 켜고 싶을 때 얘를 눌리면 꼬마 전구가 들어오겠죠. 그럼 보시면 이 스위치를 저희가 누르는 거죠.
꼬마 전구를 켜고 싶을 때. 그러면 회로가 연결이 돼서 전류가 흐르게 되고 전원에 의해서 전류가 흐르게 되고 그러면 꼬마 전구가 깜빡깜빡 불이 들어옵니다. 너무 기초적인 거죠. 그럼 이 기초적인 회로도에서 우리가 소방에 가져올 개념이 몇 가지냐? 간단하게 한 3가지 정도만 가지고 와볼 텐데 첫 번째로 이 꼬마 전구라는 전기기구를 동작시키기 위해서 깜빡깜빡 전멸을 시키기 위해서 전멸이 아니죠. 꼬마 전구를 켜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전선가닥 수가 몇 가닥입니까? 그림상에 하나, 2가닥, 2가닥이죠. 최소한 플러스 마이너스 2가닥 전선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꼬마 전구에 불을 켤 수 있더라. 아시겠죠? 앞으로는 제가 이 꼬마 전구에 빗대서 그냥 일반적인 전기기구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전기기구를 동작시키기 위해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전원이 필요하더라. 그 2가닥이 필요하더라. 가장 기초적인 개념 가져가시고, 그리고 다음 거는 뭘 가지고 갈 거냐? 신호 하나가 들어오면 하나가 나가더라. 여기서 보시면 신호, 우리가 수동 스위치를 조작이라는 신호를 줬을 때 이 꼬마 전구가 불이 켜지는 출력이 나오더라. 아시겠죠? 하나가 입력이 되면, 신호가 입력이 되면 반대로 출력이 나오더라. 아시겠죠? 요 개념. 하나가 입력이 되면 하나가 출력이 되더라. 쉽게 이해가 되시죠? 하나 신호 입력 주면 하나 나오고. 아시겠죠?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기본적으로 꼬마 전구 키우려면 플러스 마이너스 전선 2가닥 필요해요. 그리고 신호 하나가 들어가면 신호 하나가 나옵니다. 라는 거. 너무 쉽죠? 너무 단순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건 조금 보조적인 개념이긴 한데 어떤 게 있느냐? 우리가 이 입력 신호를 뭘로 줬습니까? 사람이 수동으로 눌렀죠. 수동 개념이 있어요. 수동 개념이 있으면 요 위에 건 제가 자동을 표현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똑같은 입력 신호이긴 한데 얘는 자동으로 동작을 해요. 어떤 게 있겠습니까? 이 꼬마 전구를 예로 들자면, 형광등을 예로 들자면 요새는 사람이 그냥 지나가면 센서에 의해서 신호를 감지해서 형광등이 켜지죠. 어떻게?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모든 소방 설비에서, 모든 소방 시설에서 자동으로 동작하는 시스템은 수동으로도 동작시킬 수 있어요. 아시겠죠? 혹시나 자동으로 동작시켜야 되는데 센서가 만약에 여기 밑에서 말씀드리자면 센서가 고장이 났어. 그러면 불이 안 켜지겠죠? 하지만 그 밑에 스위치로 사람이 수동으로 누르면 꼬마 전구가 불이 들어오더라. 아시겠죠? 요 3가지 개념. 너무 단순하죠? 이걸로 뭐 어떻게 소방에 접목시킬 거야 라고 얘기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요 기본적인 개념들을 가지고 가시면 전선가닥수를 굳이 암기를 통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의 전선가닥 수를 커버를 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개념이 전기에 대한 개념이 많이 없으신 분들은 요것만 가져가셔서 소방에 접목시키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시겠죠? 요거 가지고 우리 소방에 그대로 가져가 볼게요. 보시면 앞에 거랑 구성이 똑같죠? 앞에 일반 꼬마 전구의 전기회로도랑 구성이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물론 조금씩 다를 수 있어. 요 감지기에 전선 2가닥 필요한데 이렇게 표현을 해놓으셔서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실 수 있겠지만, 아시는 분들은 그러면 저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데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그냥 개념의 도입을 위해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설명이 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한번 개념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수신기가 있고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 전원을 밀어주는 전원 공급 장치, 건전지처럼 생각해 주시면 되고, 요 경종을 꼬마 전구라는 전기기구처럼 똑같이 전기기구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경종을 동작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 스위치를 누른다. 발신기라는 스위치를 누르면 또 신호가 흘러서 경종이 신호가 나가더라. 꼬마 전구랑 똑같죠? 앞에 동작시키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면 앞에 가졌던 개념 하나하나를 좀 되짚어 봅시다. 그러면 이 경종이라는 전기기구를 동작시키기 위해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2가닥이 최소 필요하구나. 이해되시죠? 그리고 앞에 또 하나가 들어오면 하나가 나가더라. 어떻게? 우리가 발신기 신호를 넣으면 경종이라는 출력이 하나가 나가더라.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모든 소방 시설이 자동 수동 개념이 있었다. 자동적으로 감지하는 거는 감지기입니다. 여기 지금 차동식 스포트 열 감지기가 되어 있죠. 불이 났을 때 감지기에 의해서 신호가 들어가면 그 입력값이 똑같은 거예요. 발신기를 누르는 거나 감지기가 동작하는 거나 똑같은 거지. 똑같은 신호가 가서 하나가 입력이 되기 때문에 하나가 출력이 된다. 아시겠죠? 그런데 혹시나 감지기가 고장이 났을 때, 불이 났는데 감지기 고장이 나서 자동적으로 입력 신호를 못 주고 있다. 그러면 사람이 불을 발견하게 되면 발신기를 통해서 수동으로 입력 신호를 주고 하나의 출력이 나온다. 이해되시죠? 플러스 마이너스 해결됐고, 하나 들어오면 하나 나간다는 하나 입력, 하나 출력 해결됐고, 그 다음에 자동 수동 개념까지 한번 포괄적으로 한번 봤습니다. 너무 단순하죠? 앞에 그림이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가져오면 이렇게 소방에서 그대로 접목을 시킬 수 있습니다. 이 개념 계속 이어가지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걸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주시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 그림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개념은 소방 전선의 증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증가. 전선 가닥수가 증가하는 게 왜 증가를 하는가 한번 차분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 꼬마 전구를 켜기 위해서 스위치가 있었죠. 그런데 전부 다 연결되어 있어. 전부 다 1층, 2층, 3층, 4층에 있는 꼬마 전구가 모두 이 스위치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스위치를 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꼬마 전구에 모두 불이 들어오겠죠. 모두 불이 들어오겠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죠. 일반적으로는 뭐 층별은 물론이거니와 층 중에서도 방마다 스위치가 다 따로 있죠. 다 따로 있죠. 내가 1층에 있어. 1층에 있어요. 그래서 불을 켜고 싶은데 불을 켜니까 이런 식으로 배선이 되어 있으면 2층, 3층, 4층까지 다 불이 들어와서 굉장히 비효율적이더라. 비효율적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 일반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다? 지금은 뭐 방마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층마다 하나의 구역으로 되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3층에 있어. 3층에 있기 때문에 3층에만 불을 켤 거야. 이러면 여기 전등 스위치만 딱 켜면 이제 여기만 들어오겠지. 전선이 따로 되어 있으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건 너무 당연한 거죠. 상식적으로 너무 당연한 겁니다. 이 또 당연한 것을 그대로 소방에 가져가 보자. 앞에 꼬마 전구와 스위치가 있던 것처럼 그대로 소방에 가져가서 보겠습니다. 일단 소방을 아시는 분들이 배제해야 될 상식 빼자면 뭐 우선 경보 방식, 뭐 5층 이상이고 3층 이상이다. 그런 거 우선 경보 방식 그런 지식은 넣어 두시고 뭐 5층이 안 되는데 우선 경보 방식 그런 거 넣어 두시고 그대로 보도록 할게요. 요 꼬마 전구 대신 그대로 경종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대로 경종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전원 공급 스위치 대신 이 수신기 내에 스위치가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배선이 되어 있어. 우리가 제일 처음 봤던 그림처럼 배선이 되어 있으면 동작하면 당연히 불나서 동작하면 당연히 전층에 경보가 나가겠죠. 왜? 배선이 한 번에 다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 아까 층마다 각 구역마다 층별마다 형광등을 따로 켜기 위해서 배선을 따로따로 했었죠. 그것처럼 어떻게 경종도 전체적으로 출력되는 게 아니라 불이 난 층과 그 직상층에만 경보를 주고 싶어. 그럼 각각의 경계구역을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배선이 이렇게 따로따로 가 있어야지 각각의 층별로 우리가 컨트롤이 가능하다는 거죠. 앞에 보셨던 각 층별로 불을 켜기 위해서 스위치가 따로 있었던 것처럼 배선이 따로 연결이 되어 있었던 것처럼 우리 경종도 마찬가지, 다른 기구들도 마찬가지 층별로 내가 원하는 것을 컨트롤하고 싶다면 내가 원하는 소방기구를 컨트롤하고 싶다면 각각의 전선이 필요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스위치가 여기 여러 개 있어. 수신기 내에 스위치가 여러 개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켜고 싶은 층수, 내가 형광등을 켜고 싶은 층수에 스위치를 켜주듯이 내가 경종을 내보내고 싶은 층수에 스위치를 눌러주는 거지. 수신기 내에서. 왜 증가가 하는데 소방 전선이 왜 증가하냐? 형광등을 각각 층별로 켜기 위해서 전선이 늘어나는 것처럼 각각의 전선이 필요한 것처럼 소방도 마찬가지로 각각의 경종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각각의 층별로 경종 또는 소방기구들을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전선이 따로따로 배선이 되어 있어야 되더라.
그렇기 때문에 전선이 증가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앞에 상식적인 우리 형광등을 통해서 소방까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 요 당연한 얘기를 많은 분들이 소방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에게는 너무 생소해요. 너무 생소하고 어려운 개념이야. 아직 좀 소방을 하시는 분들은 전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지만 정말 제가 아예 소방에 전무하신 분께 설명을 들어보면 정말 그럴 수밖에 없죠. 평생 살면서 단 한 번도 접해보지 못했던 학문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쉽지만 제가 보기에는 너무 당연하고 쉬운 부분이지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발판이 되는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 개념 당연하다고 설명을 들으면서 당연하네, 당연하네 하시면서 넘어가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아시겠죠? 각각의 컨트롤을 하기 위해서 각각의 전선이 필요하구나 라는 거 말씀드렸었고, 여기서는 하나 들어오면 하나 나가는 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요거 수신기고, 도시기호상의 수신기, 발신기 세트, 감지기인데 소방 처음 하시는 분들은 조금 어려울 수 있겠죠. 실제로 보시면 요런 진짜 이렇게 배선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신기에서 발신기 세트까지 전선이 가고, 그리고 발신기에서 감지기에 이렇게 된다는 거지. 감지기까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실제 불난 거를 한번 불났을 때 상황을 볼게요. 만약에 실제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났어요. 그러면 감지기가 불이 났다는 걸 감지를 하겠죠. 말 그대로. 감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기기구니까. 그러면 불이 난 거를 감지를 했어요. 그러면 신호를 입력을 해주는 거야. 불이 났다는 신호를 수신기에 입력을 해줍니다. 어떻게? 자동으로 해준다. 사람이 굳이 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신호를 입력해 준다. 근데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지기가 고장이 난 상태야. 그럼 자동으로 동작하지 않겠죠. 그런데 자동으로 동작하지 않고 불이 났어. 그러면 지나가던 사람이 어이쿠 보다가 불 났네? 그러면 발신기를 눌러주는 거지. 감지기가 동작을 안 하니까. 그러면 똑같이 같은 신호가 입력이 돼요. 똑같은 신호인데 뭐다? 얘는 수동이에요. 수동. 똑같은 신호지만 자동이냐 수동이냐의 차이가 있고, 앞에 말씀드렸던 자동이냐 수동이냐 차이가 있고, 여기서 그림에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다? 하나가 들어오면 하나가 나간다. 하나의 신호가 들어왔죠. 하나의 신호가 들어오면 뭐가 나가겠습니까? 경종이 출력되는 거예요. 경종. 하나 들어왔으니까 하나 나간다. 경보 출력. 아시겠죠? 여기서 뭐 자동 수동 개념도 다시 한번 언급드렸고, 하나가 들어오면 하나가 나가는 개념도 언급을 드렸습니다. 전혀 어렵지 않죠? 이렇게 보시고, 자, 이 부분부터는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가셨으면 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앞으로 전선가작수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좀 본격적으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확실히 짚고 넘어가자. 그럼 여기서는 앞에 그 간단했던 개념들 중에 어떤 걸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거냐? 요거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기구 동작시키려면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가닥이 최소 있어야 된다라는 개념을 좀 본격적으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답을 말씀드리자면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전선 가닥수, 최소 전선 가닥수는 7가닥이에요. 자동화재 탐지 설비에 필요한 전선 가닥수는, 최소 전선 가닥수는 7가닥입니다. 요거 한번 알고 차근차근 보시도록 할 건데, 먼저 보실 게 앞에 그림을 통해서 한 가지 보도록 할게요. 이 자동화재 탐지 설비를 구성하고 있는 전기기구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가 있어요. 자탐을 구성하고 있는 전기기구 5가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경종 있습니다. 경종. 이 발신기 세트를 열면 앞에 보셨던, 사진에서 보셨던 경종과 똑같이 생긴 경종이 들어있습니다. 경종 있고, 따르릉 소리 나는 경종 있고, 그 다음에 표시등, 말 그대로 발신기 세트의 위치를 표시해주는 표시등이 있더라. 표시등. 그냥 전구랑 똑같은 거예요. 그냥 LED 빨간 전구 들어오는 겁니다. 표시등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발신기 있어요. 발신기. 손으로 우리 수동 스위치라고 했던 발신기 있고, 그 다음에 이 발신기 내에 있기는 한데 전화잭을 꼽으면 수신기와 상호 통화가 가능한 전화잭이 있습니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전화기가 안에 들어있다. 전화기구가 발신기 내에 포함이 되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이해를 쉽게 하시기 위해서. 발신기 내에 포함이 되어 있지만, 그럼 전화. 마지막으로 또 어떤 거? 요거. 회로. 감지기라는 6가지. 경종 표시등, 발신기, 전화, 감지기. 요 5가지의 기구가 모여서 자동화재 탐지 설비를 이루고 있더라. 라는 걸 그림으로 여러분들 좀 보시고, 앞에 보셨던 그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 단자대 그림을 한번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경종 표시등, 발신기, 전화, 회로. 경종 표시등, 발신기, 전화, 회로. 회로가 감지기입니다. 감지기. 이렇게. 5가지의 기구가 있구나. 5가지의 기구가 있구나. 그러면 우리가 요 개념 그대로 가져와 보는 거지. 요 개념 그대로 가져오면 이 5가지의 기구를 동작시키기 위해서는 최소 플러스 마이너스 2가닥이 필요하구나. 그렇다면 몇 가닥이 필요한다? 이론적으로 10가닥이면 되겠네. 우리 자탐 선정 끝났네. 됐죠? 앞에 개념 그대로 가져오면 그렇죠. 그런데 뭐야? 아까 7가닥이라며. 왜 10가닥이냐? 10가닥이냐? 요 궁금증을 저희가 해소하고 갈 필요가 있다. 앞으로의 전선가닥수 산정하는 데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다. 자, 그러면 한번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감지기 있습니다. 감지기. 감지기에 전원을 투입하기 위해서 2가닥이 가는데 그 중에 1가닥이 가 있어. 발신기에 전원을 투입하기 위해서 2가닥 가는데 그 중에 1가닥 가 있고, 경종에도 1가닥 가 있고, 표시등에도 1가닥 가 있고, 전화가 물론 발신기 안에 포함되어 있지만 여러분들의 개념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좀 따로 그림을 그려놔 봤습니다. 전화라는 전기기구를 동작시키기 위해서 1가닥씩 가 있다. 그럼 요 가 있는 1가닥씩은 뭐냐? 플러스 마이너스 둘 중에 전부 다 플러스예요. 이 플러스 선들이 각각의 기구를 동작시키기 위해서 하나씩 가 있는 거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5가닥 됐습니다. 5가닥 됐습니다. 그러면 얘네 동작시키기 위해서 플러스 말고 마이너스가 1가닥씩 가야 되겠죠? 그렇다면 마이너스가 1가닥씩 가서 10가닥이 돼야 되는데 왜 7가닥이 되느냐? 왜 7가닥이 되느냐? 여기 지금 공통이라고 적혀 있는 이 2가지 있죠? 요게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선이에요. 나머지 애들은 다 플러스 선인데 얘네는 마이너스 선이야. 그럼 요 마이너스 선을 통해서 각각의 기구에 전기를 공급을 해줄 것인데 이거를 플러스 선처럼 각각 하나씩 해주는 게 아니라 요 마이너스 선을 공통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공통적으로. 어떻게? 여기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색깔에 달리 제가 표현을 해놨죠. 경종과 표시등이 이 공통선을, 마이너스인 공통선을 다시 경종과 표시등이라는 플러스 선들이 있는데 요거를 동작시키게 하기 위해서 경종과 표시등이라는 기구를 동작시키기 위해서 마이너스 선을 투입을 해줄 거다. 그런데 이 마이너스 선을 공통적으로 사용을 한다. 이해가 되시죠? 플러스 선들은 각각 따로 가고 요 공통선을, 요 마이너스 선을 공통적으로 사용을 한다. 그래서 공통선이에요. 예, 공통선이라고 하는 게.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요 좀 더 디테일하게 가는 거는 제가 자탐 전선가닥수 산정할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이 공통선을 경종 표시등 공통선이라고 부릅니다. 왜? 경종이랑 표시등에 마이너스 선을 공급해 주니까 경종 표시등 공통선이라고 불러요. 아시겠죠? 얘는 뭐 보시는 바와 같이 다른 색깔로 표현이 되어 있죠. 나머지 애들한테 마이너스를 투입을 해줍니다. 마이너스를. 그렇게 되면 이제 이 기기들이 표시등이 불이 들어오고 경종도 이제 울릴 준비가 되어 있고 다 준비가 되는 거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플러스 마이너스 2가닥이 되는 게 맞다. 그런데 플러스 선은 각각 하나씩 주고 마이너스 선은 우리가 공통적으로 몇 가닥에 사용을 하더라.
여러 가지 기구가 공통적으로 사용하더라. 그래서 공통선이라고 이름을 붙인다. 아시겠죠? 경용 표시 등 같이 사용하고 나머지 애들은 여기 회로 공통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과 같이 나눠서 사용을 한다. 그래서 공공경표 발전회라는 7가닥이 필요하다. 아시겠죠? 이렇게 10가닥이 아니라 우리가 7가닥인 이유 이해가 되시죠? 그럼 뭐 앞으로 이 플러스 마이너스 이 2가닥은 그럼 꼭 그런 건 아니네, 그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기구를 동작시키기 위해서는 플러스 마이너스는 무조건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 마이너스 선을 공통적으로 사용하느냐 아니면 따로 사용하느냐 그거의 차이에 의해서 뭐 전선가닥수가 달라질 뿐이지 일반적으로 아까 제일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전구를 익히려면 플러스 마이너스 필요한 거는 어느 기구나 다 똑같습니다. 꼬마 전구 생각해 주시면 돼요. 어느 기구나 다 똑같다. 아시겠죠? 요렇게 요 3가지. 다시 우리가 꼬마 전구를 키는 가장 단순한 전기 회로에서 3가지 개념을 가져왔다. 요걸 초반에 그대로 접목해 보자. 하나 뭐다? 플러스 마이너스. 꼬마 전구를 키우기 위해서는 최소 2가닥 플러스 마이너스의 선이 필요하다. 나머지 소방 기구들도 제대로 동작하려면, 제 역할을 수행하려면 2가닥이 필요하다는 거 하나 가져갔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반적으로 소방 설비 회로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하나의 신호가 입력이 되면, 하나의 신호가 수신기로 입력이 되면 하나의 신호가 나간다, 하나가 출력이 된다. 하나가 들어오면 하나가 나간다. 자동화재 탐지 설비에서는 뭐 단순하게 감지기 신호가 입력이 되든 발신기를 누르든 똑같은 신호가 입력이 되면 경보가 출력이 되는 딱 하나밖에 없었지만, 뒤로 여러분들 가시면 준비작동식이라든가 가스계, 뭐 교차회로로 구성된 것들을 보면 하나 들어오면 하나 나오고, A 들어오면 하나 나가고, 또 B 들어오면 또 다른 거 나가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니까 하나가 들어오면 다른 신호가 하나가 출력이 되는구나 라는 거, 요 2가지 했었고, 마지막으로 이건 뭐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뭐 소방하시면서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은 부분 중에 하나죠. 자동 시스템. 소방 시설이 자동으로 구성된 시스템은 혹시나 기구가 고장이 났을 때 수동으로도 동작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구성이 되어 있다. 근데 자동 수동과 함께 늘 같이 다닌다라는 거. 요 3가지. 요 3가지를 가지고 와서 우리가 소방에 접목을 시켜봤습니다. 정말 단순해 보이지만 여러분들 소방을 아예 모르시는 분들이 요 기본적인 개념을 깔고 가시는 것과 깔고 가시지 않고 개념을 잡지 않고 전선가닥수로 가는 거는 정말 천지 차이실 거예요. 요거를 가지고 가시면 이제 물론 암기를 아예 안 할 수는 없어요. 전선가닥수를 하실 때 아예 안 할 수는 없지만 암기의 비중이 확 주실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만들어 드릴 거고. 그러니까 지금 한 요 개념 잡기가 굉장히 중요했다 라는 거 아시고, 이 개념 잡기를 통해서 앞으로의 전선가닥수 산정이 암기가 아닌 예를 통해서 차근차근 해나갈 수 있는 부분이 되셨으니까 힘을 내시고 전선가닥수 다음 강의 때 좀 더 디테일하게 이제 전선가닥수 산정 부분들을 제가 또 하나씩 올려드리겠습니다. 그거를 통해서 전선가닥수를 마스터할 수 있도록, 당당하게 저할 수 있는 전선가닥수를 마스터 하시길 바랍니다. 그때까지 제가 옆에서 열심히 응원해 드릴 테니까 힘내시고,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